중학교 1학년 때 대한극장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을 단체로 보았다. 영화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로 꼽을 정도로 감동적이었고 마리아와 7남매가 뛰놀던 저택은 지금도 꿈처럼 머릿속을 맴돈다. 아마도 그때부터 전원주택을 동경했던 것 같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넘치도록 감사한 것이 무언가 간절히 원하면 거의 이루어졌다는 것. 그건 아마도 강렬한 긍정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힘을 믿고 예순을 훌쩍 넘긴 할미는 집짓기에 도전했다. 필요할 때엔 어디선가 항상 귀인이 나타났다는 근거 없는 믿음과 함께. 기존 집들은 내 맘에 꼭 들지 않았다. 직영 방식으로 집을 지으려니 기초공사부터 단열재, 방수, 마감재 등 건축주가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다. 검색에 집중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집짓기에 대한 김 선생님의 글을 정독하며 자신감을 키웠다. 너무나 꼼꼼하게 준비하고 공부하며 집을 지은 그 사람만 따라가면 행복한 집짓기는 가능할 것 같았다. 언젠가 리버마켓에 와보곤 양평이 어쩐지 마음에 들었는데 그분도 양평을 최고로 꼽았다. 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각각 1시간 남짓 거리이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다. 비 오는 날 강을 바라보며 달리는 드라이브도 환상적이었다.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26년 동안 살았던 대전 생활을 정리하고 2년 동안 양평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했다. 아파트에 길들여진 몸이 가끔 튕길 때도 있었지만 장점이 더 많았다. 전원 생활을 반대하던 남편은 손주가 셋이 되니까 100% 손주를 위해서라며 내 손을 들어주었다. 얼굴마담 정도로 함께 다녀주기만 한다는 전제하에 1년 동안 양평 구석구석을 찬찬히 훑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서종면 땅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확 꽂히는 땅이 있었다. 2차선 도로에서 150m 정도 제법 경사가 있는 외길을 올라가야 했지만 그만큼 전망이 좋아 사방으로 트여있는 땅이었다. 서종면은 땅값이 비쌀 것이라고 지레 겁먹었는데 우리 예산에도 들어맞아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글로만 보던 김 선생님께 정성껏 이메일을 보냈고 그분은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고 도움이 될 많은 이야기를 해주며 본인 집까지 구경시켜 주셨다. 그 후 더욱 용기를 갖게 된 나는 김 선생님의 집짓기 절차를 그래도 따랐다. 설계사님과 시공사, 토목공사팀이 정해졌다. 물론 꼼꼼히 제안서와 시방서를 검토한 후 신뢰감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다. 행복한 집짓기가 시작됐고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순조로웠다. 토목 설계는 토목 설계사님이 따로 진행하고 허가 과정까지 책임지니까 건축주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다. 건축 설계는 석 달쯤 진행되었는데 미팅 시간은 늘 즐거웠다. 설계사님은 내 생각을 존중해 주셨고 설계사님의 제안을 합하여 붙이고 자르고 다듬었다. 중학교 때부터 품었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내 생각이 오롯이 담겨진 나의 집. 안방 창 아래 작은 나무 벤치를 놓아 책을 읽고 해가 잘 드는 남쪽으로 배치한 거실과 다이닝룸,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서쪽으로 놓인 큰 창가 및 아담하고 예쁜 꽃나무가 보이는 긴 나무 책상에선 글을 쓰고 싶었다. 순조로웠다고 했지만 거저 얻은 것은 아니었다. 틈만 나면 건축이란 생소한 분야를 공부했다. 건축 공법, 기초, 단열, 방수, 내외장재, 지붕, 인테리어, 조명 등 쉽지 않은 단어들과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단열과 친환경, 지진에 대한 대응 등 장점이 많은 경목구조로 결정했다. 대신 경목구조는 방수와 환기, 통풍 등이 중요하므로 건축주가 꼼꼼하게 챙겨야 했다.
어설프지만 어렴풋이 목조주택의 구조를 알고 설계 과정에 들어가니까 설계사님께 내 뜻과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수월했다. 공사 중에는 틈만 나면 현장에 들러 과정을 체크했고 의문이 생기면 소장님께 묻고 수정할 부분은 고쳤다. 처음부터 인테리어와 조명까지 염두에 두었고 기존의 가구들을 새 집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없이 집 안팎을 만들려니 머릿속으로 수없이 상상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노트에 그려보아야 했다. 쓰던 가구를 리폼하고 건축 과정에서 버려지는 목재들을 모아 재단하고 칠하며 든든하고 따뜻하며 쾌적한 나의 집의 안과 밖이 완성되었다. 조경도 직접 했다. 꽤 넓은 마당을 3등분하여 앞마당만 잔디를 깔고 옆과 뒷마당은 관리하기 쉽게 자갈을 깔았다. 작은 꽃밭과 텃밭도 만들고 좋아하는 배롱나무와 자작나무를 심었다. 잔디를 깔아야 할 앞마당에 구배를 맞추고 돌멩이들을 골라내느라 며칠 동안 허리가 아팠지만 재미와 보람이 더 컸다. 질 좋은 롤잔디를 깔아 놓으니 서너 달 만에 뿌리가 잘 내려 손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을 만큼 잘 자라주었다. 남들은 집 지으며 10년을 늙는다는데 좋은 분들을 만나면 충분히 행복한 집 짓기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건축주의 애정과 의지, 정보력과 노력이 필수겠지만 집을 짓는 동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토목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막내 손녀가 갑자기 아팠다. 공사에 신경 쓸 정신이 없이 많이 힘든 시기였다. 토목공사 팀에게 일임하고 현장에 못 나가봤다. 아기가 많이 나아진 후 현장에 나가봤더니 설계와는 다르게 건물이 앞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기초공사가 되어 있었고 1층 구조목이 거의 완성 단계였다. 설상가상으로 툭 붉어진 정화조 뚜껑 2개가 좁은 마당 가운데 버티고 있었다. 차마 다시 몽땅 드러내고 다시 하라고는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댔다. 그러다가 특유의 초긍정 에너지를 발동시켰다. 남양집의 땡볕 내리쬐는 앞마당보다 그늘진 넓은 뒷마당 쪽에 손주들을 위한 간이 수영장을 만들자. 돌출된 정화조는 나무 데크 뚜껑을 만들어 덮은 후 패자전거를 세우고 꽃으로 장식하여 나만의 예쁜 구조물을 만들자. 지인들과 바비큐 파티하거나 손주들이 뛰어놀기 좋은 길고 넓은 옆마당이 있으니 앞마당은 예쁜 정원으로 가꾸어 나가자. 이제 이 집에 입주한 지 1년이 되어 간다. 크고 긴 서쪽 창에 맞춰 나무로 바 테이블을 달고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여기에 앉아 보낸다. 지금처럼 글을 쓰기도 하고 배롱나무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하고 내 집 창에서 보이는 노을이 너무 예뻐 사진을 찍어대기도 한다. 차도 마시고 눈 오는 날은 와인도 한 잔씩 나눠 마신다. 사방에 커다란 창을 냈고 창밖의 초록은 그대로 한 폭 그림이다. 실내는 최소의 돈을 들였지만 내부 구조재나 단열재 등 내구성 자재는 거의 가등급을 선택했다. 창호는 제일 좋다는 3중 로이 시스템 창호를 시공했다. 단독주택은 춥다고 하지만 난방비를 많이 들이지 않는데도 겨울에 따뜻하다. 손수 만들거나 리폼한 실내는 어설프지만 번쩍번쩍 세련된 그 어떤 공간보다 편안하고 사랑스럽다. 저녁하기 싫은 날 슬리퍼 신고 집 앞에 나가 닭갈비에 소주 한 병 나눠 마시던 소소한 행복은 포기해야 했지만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 내가 살기 편안하고 내 손주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나의 집. 주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 집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웃으며 나누는 삶이 되었음 참 좋겠다. 우리 집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다른 집하고 달라요. 왜냐면요,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로
아유 간단해요. 제가 힘이 셌으면은 이거 여기 안 왔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이에요. 나무리 큰 소리 저는 따라와야지 다. 왜냐면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밥 할 줄 모르니까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라면 끓이는 건데 그러면 따라와야지. 정말입니다 이거. 이제 볼 때. 저는 대기에서도 옛날에 애완견을 했는데요. 애완견 미치래요. 그 정도니까 뭐, 그건 뭐 엄청나게 파워게임했어요. 그래도 서치만큼보다도 왜 손주들이 이제 셋이 생기니까 100번 손주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예예 다락방도 좋아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하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 돌렸어요. 그 예를 들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전부 캄프라치 해준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만족감이 좀 더 높은 수준. 옛날에는 불만족스러워서 또 빵치지라고 막 이런 거 많으니까. 근데 뭐 지금 이제 좀 사실 그걸로 그렇지만 일이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던데요. 사람들이 지금 뭐 않은데 일이 많지 않냐는데 저희 이 잔디 1년에 한 3번 깎거든요. 그 잔디 그거 깎는 걸로 3번 그래서 제가 문지로 게을러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일을 없어요 우리 집은. 새 집이라 그런가? 이런데 이제 이거 나무도 심고 꽃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막 강조한 게 60대 할머니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읍소로 하니까 그분이 젊은 분인데 굉장히 굉장히 착하세요. 그렇더라고요. 부인이 같이 지인하고 같이 해서 우리 넷이서 한번 밥 먹자 이래갖고. 양평 그 무슨 몰라 지금 맛있는 집에서 밥 사드리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 집도 구경시켜주고 이러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아들 뻘 이제 때니까